여러분 옛 그 사진관 하면 뭐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그런 데 나오는 좀 이 분위기 좋은 이 추억이 아른한 그런 사진관만 기억하실 텐데 한 여대 앞에 공포의 사진관이 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 사진관이 원래는 공포의 사진관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굉장히 이제 여대생들이 많이 찾던 사진관이었습니다. 네. 학교 바로 앞에 있고요. 게다가 한 장 찍는데 4,900원이면 찍을 수 있어서 싼 편이죠, 그러면. 그렇죠. 네. 하루에도 그러니까 수십 명씩 이렇게 찾던 공간이었는데요. 아하. 바로 여기서 여대생들이 몰카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수법도 굉장히 교묘했는데 네. 그 사진사가 네. 옷매무새 이렇게 가다듬어 주는 척하면서 자 이제 찍을 준비하시고요. 옷매무새 가다듬으세요 하면서 직접 가다듬는 척하면서 찰칵 찍은 겁니다. 사진 찍고 나면 네. 그럼 이 사진 원본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그럼 이제 여대생이 이메일 주소 이렇게 쓰고 있으면 또 뒤에서 찰칵하고 몰래카메라를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9개월가량 215명이 현재까지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200명 넘는 여대생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여대 학교 바로 앞에 사진관이 있고 위치상요. 우리 목이 좋다 그러잖아요. 목 좋은 데 있고 사진관이 거기다가 사진 촬영 가격이 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겠죠. 지금 피해 학생이요. 21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사, 이 촬영했던 사람, 몰카를 촬영했던 사람이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게 하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9개월 동안 안 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 찰칵 소리 나잖아요. 네네. 아마 그것도 소리 안 나는 어플을 어떻게든 깔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매무새 잠깐 와보세요.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 가다듬으면서 과도하게 옷을 당기면 여성의 가슴이 보일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럴 때 찰칵 이렇게 찍는 건데 이제 2월에 한 여대생이 너무 네. 이상했던 거예요. 이 분명히 좀 이상한 뭔가 내가 사진을 찍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무고죄로 역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허허. 오히려 여대생을 겁박을 했는데 네. 여대생이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이 와서 확인해 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피해자가 한 215명 정도 되고 사진이 한 225장. 네. 굉장히 많은 여성의 이제 이곳저곳을 촬영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 최초 신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있어요. 사진관 가면 이제 사진관 전용 카메라가 있잖아요. 정면에 분명히 있는데 이 사진사가 한 손으로 계속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뭔가 좀 수상하다 해서 이제 이 남성을 신고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요, 박 소장님. 네. 피해 학생들의 얘기를 지금 215명이 학생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지금 많은 피해 사례가 지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이 직원이요. 은근슬쩍 추행에 뭐 만나자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못된 행동을 다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진관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호기심이나 실수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지가 않고요. 아하. 기본적으로 9개월 동안 225차례를 촬영했다 그러면은 네. 거의 뭐 관음증이나 성도차증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 정도로 심각하면 네.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찾던 중에 사진관 안에 들어가면 많은 여대생들, 거기에 이제 여대생 앞이니까 젊은 많은 여대생들을 찍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 이런 성적 욕구를, 관음증적인 욕구를 처리할 수 있겠구나. 네. 라는 맨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확실히 할 것은 이 사진관의 사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일하던 직원분이었어요. 분도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직원이었는데 직원이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사실 이게 발각되기 전까지는 아마 까마득히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카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몰카 몰래 찍는 건데 네. 대부분 몰카를 보면요. 이제 처음에 찍는 사람들은 잘 안 들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가 꼬리에 길면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몰카 한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몰카를 찍다 걸리면 휴대폰을 압수를 합니다. 근데 휴대폰을 압수해보면 그 당시 찍던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랄지 아니면 사진 앨범을 다 뒤져보면 대부분이 뭐 수백 장, 뭐 적어도 몇십 장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저는 가장 많이 본 게 한 2만 장까지 있는 경우도 네. 저희가 뭐 변호사 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아하. 그 정도로
굉장히 상습화돼 있고 아하. 일반화돼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네. 찍는 사람들은 완전 습관적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법조인 판단할 때 이제 수유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찍었는지 네.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네.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아하.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우리가 최근에 그 모 유튜버의 그 피해 사례도 짚어봤습니다만 그때도 이 사진이 유포화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피해 학생들 이 사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200장이 넘는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그 피해 여성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접촉이 쉽지는 않은 상태지만 아하. 현재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유출된 정황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아하. 하지만 지금 이제 수사는 계속해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남성 지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215명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한 70명이 누군지 이제 특정을 했고 그 중에서 한 30명 정도의 진술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이 카메라 등 촬영죄와 관련해서 네. 법원이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이 된 이런 범죄들은 당연히 영장을 받아들이는 게 발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 카메라 등 촬영죄를 가지고 제대로 처벌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몰카 네네네. 범죄. 이 몰카 범죄로 나중에 이 형을 선고받을 때 가장 많은 게 벌금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5% 미만이에요. 네. 그러면 5% 미만의 실형을 선고하는 그런 범죄인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법원에서 사실 이 최근에 카메라 등 촬영죄가 제일 성범죄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걸 또 진지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김광남 변호사님. 네, 네네. 이게 사실 이제 몰카랄지 이게 우리가 도찰이라고 그러죠. 네. 도찰력. 이거 사실 뭐 형량이 굉장히 낮게 돼 있는 거 맞아요. 지금 현재 기준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부위를 찍었느냐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게 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사진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가장 기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유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했는데 유포한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을 하고요. 네. 유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손방망이로 처벌하죠. 그런데 그 유포라는 시점 자체가 말이죠. 네. 이게 지금 가지고 찍고 있다가도 발각이 안 되면 1, 2년 있다 또 유포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유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법원 실무 자체는 네. 아니면 검찰 자체는 유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형량 차이가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몰카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하, 이렇게 볼 네. 수 있죠. 사실 박 소장님 요즘 뉴스파이터 뭐 그런 사건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성분들 요즘 안심하고 다니실 곳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몰카 피해를 우려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제 처벌이 이렇게 약한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카메라의 소형화 그러니까 뭐 안경이라던가 펜이라던가 지갑이라던가 이런 데에 너무 쏙쏙 들어갈 수 있는 몰카도 너무 쉽게 판매되고 아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련하면 여자들 사이에서는 옷핀이나 뭐 스티커나 실리콘을 갖고 다녀야 된다. 왜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 가거나 공중 장소에 가는데 몰카 같은 게 있으면 옷핀 같은 걸로 딱 렌즈를 깨버리던가 오, 아니면은 세상에. 뭔가 이거 조금 카메라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스티커로 붙여버리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방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세상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그러네요. 이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어떤 방침인데 아직 피부로 느끼는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까마득히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